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K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4월 19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금 전 의원의 신당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경책을 내놓은 가운데 일각에선 부모와 변호사들이 벌이는 다툼에 정작 아이만 상처 입는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변호사 선임비만 1,000만 원을 훌쩍 넘기며 법 시장만 키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관련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일반 담배와 같은 유해성이 입증되면 같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판매량이 늘자 세수 부족을 서민 증세로 메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근로자 5명 중 1명은 월급이 4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는 근로자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감면 혜택이 4개월 더 연장됩니다. 나라 곳간은 빠듯하지만 서민들의 고물가 부담도 커지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겁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금 전 의원의 신당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는데요. 전날 금 전 의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새로운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신당에 대한 비전과 구상을 드러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새롭게 등장하는 세력은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잡아내 유권자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모아가는 힘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내년 총선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30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세력이 등장하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 전 위원장은 국민들이 각성하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금 전 의원 캠프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나는 더 이상 정치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내가 옆에서 도울 능력이 되면 도우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강경책을 내놓은 가운데 일각에선 부모와 변호사들이 벌이는 다툼에 정작 아이만 상처 입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학폭위로 넘어가는 순간 아이들의 화해와 반성보단 하나의 사건으로 다뤄지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학폭이 부모들 간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 사이에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나 학업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법대로 하자는 인식이 강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까지 가져가지만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이만 상처를 입게 됩니다. 또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행정심판에 500만 원, 형사소송에 600에서 700만 원을 더해 총 1,000만 원 이상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과 돈을 써도 결국 얻는 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수요가 생기니 중대형 로펌들도 학폭 사건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추세인데요. 실제로 구글에 학폭 변호사를 검색하면 변호사 수가 20명이 넘는 대형 로펌들의 광고가 넘쳐납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소송을 부추기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법 시장만 키우고 아이는 소외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애인권법센터 김혜원 변호사는 가해자가 더 글로리 주인공처럼 악독한 경우도 있지만 일상의 작은 다툼인 경우가 더 많다며 학교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지면 불안한 학부모가 몰리는 법률 시장만 승자가 되고 아이들은 오히려 소외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관련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일반 담배와 같은 유해성이 입증되면 같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왔는데요. 최근 판매량이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하면서 세수 부족을 서민 증세로 메우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관련형 전자담배가 연초 수준의 건강 유해성을 갖고 있는지 판단한다는 방침인데요. 기존 담배 세율 체계는 일반 담배가 관련형 전자담배보다 유해성이 크다는 전제하에 제세 부담금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의 경우 담배 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개별 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09원 등이 붙어 제세 부담금은 총 3,323원인데요. 관련형 전자담배는 이보다 낮은 3,004원입니다. 흡연자 단체에서도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들은 전자담배 세금 인상 시작은 전체 담배세 인상의 꼼수라며 정부 여당이 기업 눈치는 보면서 서민들은 봉으로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근로자 5명 중 1명은 월급이 4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는 근로자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임금 근로자 총 2,168만 4천 명 중 월급이 400만 원이 넘는 근로자의 비중은 22.1%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구간별로 보면 300에서 400만 원 미만은 20.8%, 200에서 300만 원 미만은 33.8%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200만 원 미만을 버는 근로자의 비중이 23.3%로 전년 대비 5.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2013년 해당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직업별로 보면 관리자 중 400만 원 이상 비중이 81%로 가장 높았습니다. 관리자 10명 중 8명은 월급 400만 원 이상을 번다는 건데요. 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36.3%, 사무 종사자도 30.2%로 400만 원 이상 비중이 높은 편의 직군에 속했습니다. 반면 단순 노무 종사자는 200만 원 미만의 비중이 56.6%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는데요. 이어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순으로 저소득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달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감면 혜택이 4개월 더 연장됩니다. 나라 곳간은 빠듯하지만 서민들의 고물가 부담도 커지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25%, 경유는 37%까지 깎아주고 있는데 인하폭도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올해 1분기 리터당 평균 1,578원이던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1,647원까지 올랐는데요. 만약 유류세 감면 혜택을 원상 회복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2,000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km 운행할 경우 한 달에 2만 5천 원 정도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를 시작해 이번까지 4차례 연장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한 해에만 5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었지만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노동절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노동절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인데 이 기간 중국인이 가장 많이 몰리는 도시는 홍콩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 중앙인민라디오 방송의 인터넷 매체 양광방에 따르면 노동절 기간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여행지는 홍콩이 차지했습니다. 이어 방콕과 싱가포르가 각각 2, 3위를 기록했는데요. 주목할 점은 일본의 도쿄나 오사카를 제치고 서울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을 제외하고 외국 도시로만 보면 서울이 3위인 셈인데요. 서울 다음으론 푸켓과 타이베이, 마카오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 초 비자 제한 공방 여파로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 허용 국가에서 한국을 여전히 배제하고 있지만
중국인들의 한국행 수요는 상당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호텔 업계도 여름 장사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무려 한 그릇에 12만 원이 훌쩍 넘는 이른바 럭셔리 빙수도 나왔는데요. 포시즌스 호텔 서울은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비롯해 5종의 빙수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시그니처 빙수는 제주산 애플망고가 2개 이상 들어간 제주 애플망고 가든 빙수와 팥 앙금과 인절미가 들어가 할메니얼 입맛을 사로잡을 마루 빙수인데요. 각각의 가격은 12만 6천 원, 7만 8천 원입니다. 포시즌스 호텔은 지난해 출시했던 망고 빙수와 비교해 곁들여 먹는 재료나 소스 배합 등이 바뀌었다며 애플망고 가격이 오른 점도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포시즌스 호텔이 12만 원대 빙수를 내놓으면서 다른 특급 호텔이 책정할 빙수 가격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사진에 활쏘기 행사를 개최한 시민단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숭례문 일대에서 주말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부부와 한 장관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에 장난감 활을 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했는데요. 또 깡패 정치, 친일 매국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윤 대통령 얼굴을 그려넣은 관역을 부스에 걸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 등은 이 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는데 경찰은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행사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이들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전 날씨도 높은 편입니다. 춘천 12도, 서울과 목포 15도, 제주, 강릉, 청주가 17도로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IHQ 리포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